예,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제과 제빵업에 종사하고 있는 파티시에 장현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흔히 파티시 하면은 제과 제빵을 제조하는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제과 제빵만 만드는 게 아니라 유통, 생산, 관리, 위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다루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열정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성실함은 기본이고, 또한 감각이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도 아주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싸움이기 때문에요, 감각도 뛰어나고 그런 친구면은 아마 성공할 것 같습니다. 파티시에 체력 관리는 중요하죠. 저희들은 아침 출근하면 퇴근 시까지 온종일 서서 있습니다. 처음에 대부분 입문하는 친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게, 다리가 아파서 3일째 되면 주저앉아요. 만약에 이 꿈을 꾸시는 분들은 평소에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빵을 만들잖아요.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빵이 나오면 아주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가 되게 보람을 느끼죠. 그게 저희가 이제 빵을 만들면서 결과를 상상을 하거든요.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 아주 흡족합니다. 보람과 책임감이 동시에 따르죠. 제가 만든 제품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고, 또한 고객이 그 빵을 드시고 만족하면 보람이고, 또한 우리 빵만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면 또 그게 책임감으로도 다가오는 거죠. 교육기관 중에서는 사설로 하는 학원이라든지 직업훈련소, 또한 어떠한 그 단체에서 하는 훈련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부닥치는 걸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배우면 현장 실무를 배우는 거잖아요.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실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다만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틀에 짜여진 시험 교과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면 또다시 배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아주 적응도 빠르고 그 기술을 배우는데도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손으로 배우는 기술이라 나이가 어릴수록 받아들이는 게 부드럽기 때문에 100을 투자해서 배운다면 20대는 200, 300을 투자해야 되고, 30대에서는 한 500 이상을 투자해야지만 그 정도를 배우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배우면은 사실 금전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디테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벌면서 배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대학까지는 나올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빵을 만들다가 나중에 학문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거나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가령 대학을 통해서 제과 제빵을 배우고 싶다면은 제과 제빵과라든지 호텔 제과 제빵과, 호텔 조리과, 그 중에 제과 제빵을 가르치는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가시면 되겠죠. 우선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제과 회사나 호텔, 그리고 프랜차이즈, 어떤 규모가 큰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 제과점이나 내가 내 샵을 할 경우에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다 보면 필요할 경우에는 본인 필요에 의해서 금방 공부하면 딸 수도 있는 게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시작하는 게 안 따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습득하는 데 훨씬 빠릅니다. 이론적인 그 배경이 탑재되어 있으면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거든요. 파티시에 자격증은 제과 제빵, 그리고 제과 기능력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과 제빵은 어떠한 자격 요건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이나 사설 학원이나 본인 스스로 독학을 해서 따면 되는 거고, 제과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11년 이상인가의 그 검증을 거치고 모든 서류를 집어넣은 후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단정을 짓기 어려우나,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자격증을 따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에 관한 정보라든지 자격 시험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에 빵을 배우느냐, 빵을
배운 후에 자격을 따느냐는 뭐 개개인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론 시험이 있어요. 이론이 60문제 중에 그것도 평균 60점 이상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싫지만 반드시 책을 보면서 이론 공부를 하는 게 자격증을 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선 그 기능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제가 제빵 이론, 그다음 재료에 관한 재료과학, 그다음 식품의 위생에 관한 항목, 각기 3개 항목에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60점이 맞아야지 그 이론 시험에 합격하면은 실기 시험에 자격을 주어집니다. 실기 시험은 제가 제빵 곡이 제가 지금 알기로 40개 정도의 예비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40가지 제품을 만드는 걸 실기 시험에 치르고 있습니다. 이론 시험 60점 이상 합격, 실기 시험 60점 이상 합격. 그래서 각기 끊어서 합니다. 단 실기 시험이 이론 시험이 먼저지 이론을 통과한 후에 실기 시험을 치는 거죠.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클래스가 끝나려면은 안 되면 또 다시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자격증은 그 말 그대로 그 교과목만 공부해서 따는 게 자격증이잖아요. 현장 업무하고는 완전히 판정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죠. 왜냐하면 기구 이름이라도 알고 기계를 약간은 다룰 줄 아니까 그래서 그게 유리한 거고 자격을 땄다고 빵집에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은 아니에요. 우선은 그 파티시에 취업하라는 경우에는 뭐 특급 호텔에 제과 제빵도 있을 것이고 대형 제과 회사에 제과 제빵 제조 및 개발실도 근무할 수 있고 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직접 다 만드는 제과점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파티시에가 지금 현재 시장이 넓어졌다 하는 것은 뭐 물론 그 제과점이 빵을 만드는 업이 다양해졌다는 말이겠죠. 과거에는 그냥 동네 제과점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호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 디저트 카페, 엄청 커다란 베이커리 카페 보셨죠? 그런 데가 지금 사람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이 제과제빵은 늘 취업은 보장돼 있다고 봅니다. 분야마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업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뭐 많이 쌓여 있고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그래서 뭐 내가 한다고 해서 잘 취업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어떻게 운이 좋으면 한 자리 피우고 나면은 뭐 아는 인맥을 통해서 대부분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구조고요. 특급 호텔에 대한 단점은 처음 간다고 해서 빵을 만드는 건 아니죠. 뭐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각 업장으로 빵을 배달을 하고 재료를 타고 이렇게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빵 만드는 일보다는 그 외적인 일을 하고 나서 1, 2년 경력이 쌓이고 견뎌내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호텔의 경우에는 우선 경력자 위주를 많이 뽑습니다. 사람 뽑을 때는 거기는 그 인적성 검사, 그 다음에 외국어 시험, 뭐 특히 뭐 보통은 영어 시험이죠. 그걸 패스를 해야지만은 이제 면접을 볼 수 있고 면접 시 실기 테스트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죠.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장도 늘고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포털 사이트 같은데 구직란에다 실어 놓으면은 언제라도 자리가 비면은 연락이 와서 뭐 면접을 봐서 뭐 취업할 수 있는 구조고,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뭐 취업을 하기 쉽고 또한 근무 시간도 짧고 뭐 근무 환경도 좋죠. 비교적. 단점은 뭐냐면은 빵을 만들면 있어서 제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중간 생지라든지 어느 반가공 상태의 제품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배운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데 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또다시 배워야 되니까.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거는 수월한 대신에 또 그런 또 뭐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거죠. 가장 편안한 거는 자기 동네에 개인이 하는 빵집, 개인 제과점에 일하는 무슨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 내 가게인 것처럼 기술을 배우기 쉬워요. 본인이 부지런하게 하고 본인이 잘하면은 모든 거 다 가르쳐 주고 오래 잡아두려고 오르는 노력을 하죠. 그 대신에 이제 본인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일찍 나오고 늦게 일을 하고
딱 시간 돼서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뭐 보장된 게 아니니까 몸은 좀 고달프지만은 장점으로는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가령 프랜차이즈에서 3년 걸릴 걸 개인 제과점이면 1년이면 배우고, 큰 회사에서 5년 배울 거 개인 제과점이 2년이면 배우고, 아주 기술 습득의 속도가 빠른 거죠. 단점은 급여가 작고 몸이 고생하는 거고. 동네 샵에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빵집에 취직하고 싶다는 거는 결국 빵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빵을 사 먹으러 한 번씩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빵집이 맛있으면 아, 나도 이걸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찾아가서 저 빵을 배우고 싶은데 한번 써줄랍니까 하고 문의를 하면은 그 사람 딱 그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동네 제과점은 늘 직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태도만 보면은 금방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처음 시작하는 초봉의 경우에는 초봉이 원래 한 200 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뭐 한 2년 정도 되면 한 250 정도 받을 수 있고, 뭐 또 3, 4년 지나면은 뭐 또 한 300. 그 다음에 잘 해가지고 직급도 오르고 뭐 한두 번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 역량에 따라서 350부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정해진 건 없고 나름 뭐 하는 바에 따라 많이 받습니다. 뭐 하다못해 요즘 연봉 1억짜리도 뭐 빵을 만들 사람도 흔하니까요. 경력에 따라 세월이 가면은 뭐 월급이 오르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한두 달 되면은 그만두게 되고, 또 내가 내 직급에 맞게끔 급여에 맞게끔 내가 업무를 깔끔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은 그 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본인도 그 발전이 빠르게 되리라 봅니다. 예, 뭐 다들 요즘은 제가 제빵이 약간 그 뜨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은 100% 실패합니다. 예, 우선 인간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가장 먼저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새벽 5시에는 기상을 해서 출근 준비를 하고 현장에 나오면 7시에 출근하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요즘 일하는 친구들은 아침 잠이 좀 많은 편은 적응을 못하고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노동 강도도 세고 쉬는 시간도 없고 근무 시간도 길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내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열악한 구조입니다. 그냥 막연히 자격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그래 접근하면은 많이 실패를 합니다. 실무 경험이라 그러면은 제가 빵집을 다니면은 10군데를 다니면 제가 빵집 10개를 한 같은 효과가 나잖아요. 10군데를 성공도 시켜보고 성공도 실패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내가 가게 한두 개 해본 경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나 본인이 노력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제빵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심합니다. 내부 경쟁도 심하겠지만은 지금은 내부 경쟁보다는 오히려 외부 경쟁이 더 심합니다. 과거에는 빵집 대 빵집이었는데 요즘은 빵집 대 편의점, 빵집 대 식당, 더구나 요즘은 커다란 문구점에서도 디저트와 초콜릿, 그 다음에 어떤 그 발렌타인이나 화이트데이 때 판매하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다 제과점에서 하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무한 경쟁을 내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제가 많이 노력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게. 모든 업체 그렇듯이 파티시에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빵을 만들어야 되고 요즘 특히 유행하는 그 천연 발효빵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아주 더 열정적으로 제품 개발과 맛을 찾아서 힘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그냥 남이 하는 빵을 가지고는 쫓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뭐 새로운 빵을 늘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티시에가 될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파티시에로 살아남는 경우는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만한 노력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죠. 네, 파티시에라 그러면 우선 다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아주 자유자재로 피아니스트처럼 쓸 수 있어야 아주 좋은데 젓가락질을 하는 걸 유심히 봐요. 처음 저 직원들 오면은 젓가락질도 요즘 예전에 우리 때는 다 부모님들이 뭐라 해서 젓가락질 다 배웠잖아요. 요즘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은 젓가락질을 못하는 사람이 한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제가 집에서 젓가락질 좀 연습하라 그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파티시에가 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하는 그 일을 꾸준히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과 제빵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데 아주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업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밀가루를 만지잖아요. 밀가루 날리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그 비염기가 있고 비염이 심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제빵공 천식이라고 공식적으로 빵을 만드는 사람은 직업병을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고요. 뭐 계란이라든지 물을 만지고 뭐 여러 가지를 제품을 만지면서 대부분 손을 써서 반죽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붉게 뭐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을 많이 유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뭐 어려움 속에서도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참고 견디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특히나 그 미각을 아주 그 맛을 못 보게 하잖아요. 또 뭐 담배뿐이 아니라 뭐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먹다 보고 또한 뭐 음식도 그렇지만 술 같은 걸 먹으면 다음날 좀 그 미각이 둔해지니까 피하면 좋겠죠. 다만 빵은 모든 100% 저울로 계량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냥 그 감각으로 넣는 요리하고는 약간 틀려서 그래도 뭐 저울 100% 저울질이니까 그 재료를 잘못 넣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없다고 보죠. 그 제과 제빵 강의 뭐 강의라 그러면 뭐 대학 강의도 있고 뭐 직업 훈련은 있고 뭐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또한 뭐 요즘은 아파트에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많이들 초청하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정적으로 부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파티시에 꿈을 꾸고 있었다면 이미 절반을 실현한 파티시에입니다. 이제 현장에 와서 아니면 어디 취업을 해서 더욱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아주 영원히 파티시에로 될 것 같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이루어질 겁니다.